2025년 4월 27일입니다. 오전에 어떤 컨텐츠 제작하시는 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약간 좀 의아한 어떤 내용이 있어갖고 사실 이 국가기관에서 범죄 예방 이런 부분들을 이제 컨텐츠로 제작을 해서 내부 교육용으로도 쓰고 이런 걸 꽤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조금 저한테 요청한 게 조금 약간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파일링이라든가 강력범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제가 해드릴 수 있고 공익적인 차원이라고 하면은 실비 아니면 교통비용 받고라도 해드릴 수 있는데 조금 의아한 거는 조금 전문적인 형태의 수사 파트예요. 그러니까 강력 사건 아니라 하더라도. 근데 문제는 그러면 경찰청 내에 그런 관련된 부서가 있고, 그렇죠? 거기서 소위 말한 날고 긴다고 하는 그런 수사 전문가들이 있죠. 근데 저한테 이런 요청을 해온 게 좀 의아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뭐지? 약간 사기인가? 나한테도 사기를 치나? 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여러 관련된 그 업체도 검색을 해보고 내용도 보니까 사기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통화를 했죠. 그랬더니 그래서 이걸 솔직히 얘기를 했죠. 아니 저는 이제 프로파일러 전문성이랑 강력범죄 관련된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성은 충분히 해드릴 수 있는데 지금 요청하신 그 분야는 실제는 경찰청 내에 여러 전문가들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그 담당자 말 어떻게 보면 되게 기가 막힌 거죠. 소위 이제 이 경찰청 내에서 그 분야, 경찰 내에서 그 분야에서 꽤 그 전문성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유재석이 나오는 유키즈에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알려졌죠. 굉장히 그쪽 전문가로. 그래서 당연히 그쪽 전문가니까 그 관련된 경찰청 교육 자료에 대해서 당연히 그 사람들이 촬영해 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갑자기 그 부르는 액수가 꽤 높았나 봐요. 깜짝 놀랐죠. 왜 저런 돈을 요구를 하는 거지? 당연히 그 뭐라고 하나 외부 활동이기 때문에 돈은 당연히 그 출연료라든 건 어쩐다 이건 지급을 하는 건 맞죠. 근데 지나치게 많은 액수를 이건 좀 아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 말고라도 경찰청 내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일선 경찰서에도 있고 지방청에도 있으니까 그 분야에 그 사람들한테 요청하면 당연히 공적으로 이게 국가기관에서 하는 거니까 협조 요청 공문만 띄워도 대략. 근데 다들 이리 핑계 저리 핑계. 그러니까 바쁘다는 동 아니면 이런 얘기. 이게 참. 그래서 전 두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관련된 전문적인 수사 파트에서 전문적이지 않은 애들이거나 사실은 그리고 실제로 그 뉴퀴즈에 나온 그 전문가라고 하는 애들이 사실은 실제로 그 전문가들이 아니거나 아니면 대충 과장됐거나 조금 어떻게 보면 실망했고 약간 좀 입에서 욕이 나올 정도였죠. 왜냐하면 당연히 어떤 경찰청의 어떤 수사 분야에 있어서
교육 자료 같은 거를 어떤 하고 그래야 되는 건 당연히 어떻게 보면 의무에 가까운 건데 저 같은 사람한테까지도 이런 요청이 들어오니까 조금 당혹스러웠어요. 물론 저는 이제 어, 이 전제 하에서 오케이 한다고 하면 그들이 안 한다고 하면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도와줄 수 있지만 아쉽고 조금 화가 나는 부분이다. 어떤 놈들은 TV에 나와서 유재석 나오는 그 프로에 나와서 했다고 뭐 지가 뭐 대단히 무슨 전문가인 양 목에 힘주고 돈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아니면 출연료 높게 달라고 하고 또 그거보다 좀 못한 어떤 실무진에 있는 놈들은 이리 바쁘고 저리 바쁘던 핑계로 그걸 하자. 아니 그 인터뷰 기껏해야 2, 30분 하는 거 점심시간이라든가 아니면 그 뭐 퇴근 후라도 2, 30분이 없어갖고 그것도 촬영진이 가서 직접 가서 잠깐 그 쉬는 시간에 촬영해도 되는 그런 정도의 것을 하여튼 이건 심각히 뭐가 잘못했다. 이게 제가 계속 의심하는 부분은 그런 겁니다. 경찰청 내의 전문적인 수사 파트에 대한 특히 이제 이런 어떤 수사관 교육이라든가 전문적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사기, 마약 아니면 뭐 절도 아니면 뭐 성범죄 이런 어쨌든 전문적인 형태의 수사관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제대로 수사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교육적 자료로서 일종의 포멀하게 그거 소식 수사 교과서로 가르칠 정도가 아닌 거예요.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실제로 다른 객관적으로 검증되거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어떤 수사를 했는데 그 수사가 이렇게 됐는데 그것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외부라고 하면 경찰 바깥이 아니라 경찰 내부에서도 다른 수사팀들이나 객관적으로 좀 검증을 해가 거기서 일반론을 뽑아내서 그것을 교육 자료로 쓰고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다음 교육 수사관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그게 수사 과학 아니 수사학 이런 것들을 기법들을 좀 더 정교화해내고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마치 지들만이 가지는 대단히 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얘네들한테 미래가 없어요. 소위 전문화된 어떤 수사 기법이라는 것을 이걸 이제 서로 공유하고 치고받고 뭐 지키거나 이런 것을 하다가 이제 자기가 어디를 다른 데로 이동해 버리면 자기는 그냥 아무것도 개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걸 알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가 알고 있는 무엇인가를 토해내기 싫어하는 거죠. 이걸 토해낸다는 생각 자체도 잘못된 거지만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가 뭐 10년, 20년 그 분야에서 마약이든 아니면 성범죄든 뭔가 굉장히 살인이든 모든 전문적인 어떤 기법에 대해 굉장히 자기 딴에는 굉장히 상당히 높은 수준에까지 올라갔지만 이것을 일반화시키고 객관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얘가 그냥 거길 보직을 이동하고 관두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얘는 그러면 승진하면 되잖는데 이런 애들은 승진을 못해요. 왜냐하면 심사승진이라든가 아니면 뭐 시험은 당연히 시험 승진은 있지도 않을 거고 이런 경우는 당연히 그러면 뭐 자동방에 의미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반복된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가끔 이런 경우가 있죠. 갑자기 TV에 이런 그 유퀴즈 같은데 갑자기 뭐 대통령이 관심이 갖고 뭐 누가 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있어갖고 그 갑작스럽게 뭐가 누가 필요한 부분에서 그 전문가이냐시고 섭외해갖고 무슨 몇 년 동안을 이것만 20년 동안 그것만 했다고 잘못 알려지거나 아니면 이런 그래갖고 현지 경찰인데도 TV에 많이 나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도 있고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데 실제로 걔가 그쪽 분야의 진짜 전문가냐 모르겠어요. 봐도 응?
그래 뭐 좀 한 것 같아. 근데 해는 거 보면 좀 이상해. 전문적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거품이 껴 있어. 사실은 얘는 얘가 아니라 다른 애 거를 훔쳐왔거나 아니면 베꼈거나 뭐 해갖고 그냥 TV에 얼굴 알려지니까 유명인이 된 그래. 아니면 뭔가 남의 거를 카피해갖고 승진해고 이런 애들이 TV에 나와서 마치 전문가이네 하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뽀록이 날까봐 이런 거를 촬영을 좀 저하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해도 잘 모르고는 아까 그 저한테 전화 어떤 사람이 통화를 하고 마음이 좀 착잡했습니다. 어, 실제로 이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그 이전에도 수사 전문화, 그러니까 경찰이 진짜 뭘 해야 되는지, 인권 중심의 수사 그리고 전문화된 수사, 관들 수사 방식들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실제 그게 되고 있느냐? 사람을 키울 생각, 사람을 키워서 제도를 키울 생각, 그걸 통해서 사람이 없어도 시스템으로 돌아갈 생각 이런 것들을 안 하고 그냥 단발적인 인기, TV에 나와갖고 지가 뭐 대충 뭐가 되게 뭐가 됐냐? 그러다가 이제 뭐 경찰 그만 나가면 예능 프로그램에 들락날락 하다가 사라져버리고, 응? 아니면은 실제로 별거 아닌 그 같지도 않은 지가 아는 기법만 하다가 그냥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안타까움인데 사실 이런 요청을 받게 되면 사실 저도 좀 조금 답답합니다. 내가 할 영역은 아닌데 그래도 안 하면 제가 안 하면 또 더 허접한 놈이 그걸 하면 그런 생각도 들고 좀 마음이 좀 답답합니다. 자, 사기 사건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런 사기는 이제 일반화된 사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사기가 이 사기 공화국이고 사기 치는 놈들이 이렇게 득실거리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어떤 사기 조직이 쇼핑몰을 가짜로 만들어 갖고 쇼핑몰 겸 일종의 그 다단계 사기 같은 겁니다. 쇼핑몰을 만들었다고 하고 그 쇼핑몰을 통해서 뭘 했냐면은 그 다단계로 여기에 투자하면 쇼핑몰에 포인트를 지급을 하고 그 포인트는 코인으로 지급하는. 그러니까 코인 사기와 다단계 사기가 연결된 이게 두 가지가 합쳐진 겁니다. 굉장히 이런 놈들은 그리고 홈페이지 같은 놈하고 굉장히 전문적이고요. 전문적인 사기꾼 사기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다단계로 그 쇼핑몰에서 싸게 파는데 그 싸게 파는 쇼핑몰에 투자도 하라 그러고 투자하면 그 대신 코인을 지급해주고 이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은 나중에 100배가 뭐 예전에는 그걸 가지고 있으면 뭐 상장을 한다 그러는데 이 코인이 굉장히 커질 거다라고 하고 뭐 투자자를 모집하는 거죠. 계속 일정 수준 지나가면 먹고 튀는. 근데 이제 이게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인데요. 근데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됐다가 그러니까 시중 판매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합니다. 판매하니까 싸니까 사람들이 사요. 그런데 여기에 그 쇼핑 자체가 아니라 이 안에 게임과 경매 방식을 융합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기에 어떤 게임 요소도 넣고 경매 방식도 넣어갖고 일종의 뭐라고 하냐 일반적인 어떤 상행이라기보다는 경매니까 사실은 근데 경매는 조정하는 거죠. 그 홈페이지 내에서. 그래서 이런 형태로 사실은 이게 지속성이 없죠. 왜냐하면 상품 대금을 싸게 파니까 그 회사가 계속 파니까 그 적자만 날 거냐. 그 적자를 누가 메우냐면은 또 다른 투자자들이 봐라 이렇게 잘 팔리지 않냐. 라고 하니까 투자자들을 모아갖고 그 투자금으로 싸게 팔면 더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더 투자자가 모이고
투자자가 모이면 걔네들한테 코인을 주고 실제로 돈은 이 사기 조직이 먹고 튀는. 그러니까 이전과 이게 이제 계속 새롭게 발전 이제 뭐라고 하나 진화하는 범죄 방식이 코인, 다단계 여기에다가 쇼핑몰에 게임과 경매를 섞은 그냥 막 섞는 겁니다. 거기다가 전통적으로 유명 연예인, 뭐 흔히 말하는 B급 트로트 가수라든가 아니면 그런 어떤 소속사, 기획사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애들의 어떤 뭐 영업하는 애들을 포섭을 하거나 그러니까 사실 그 유명 기획사 같은데 그러니까 그 연예인이 소속돼 있는 그런 기획사의 사장도 잘 모르지만은 거기에 영업부장이나 비슷한 애들이라든가 투자자애가 자기 지분으로 유명 연예인을 이렇게 출연시키고 그러면 사실 그렇게 되다 보면 그 소속사가 또 나중에 박살이 나죠. 근데 이 연예인들은 B급 아니면 트로트 노래 부르는 가수라든가 이런 특히 많이 동원되는 게 이제 가요 무대라든가 아니면 트롯 관련된 요즘 트롯 경연 프로그램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얼굴 좀 알려진 애들은 그런 애들은 사실은 그 소속사가 돈을 처발로 갖고 그 공중파에 일종의 출연을 시켜서 얼굴 알리게 하죠.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일종의 얼굴 알리는 연예인을 만드는 겁니다. 돈을 처발로 갖고 그 다음에 걔들을 통해서 이렇게 돌리는 거죠. 이렇게 광고가 되는 이 쇼핑몰 이름으로 콘서트를 개최해 갖고 야, 이 그 쇼핑몰 대단하다. 라고 해서 투자자들 더 모아요. 대부분의 이런 것들은 과거에 이제 흔히 말해 약장사. 옛날 그 시골을 돌아보면 약장사 같은 느낌이지만 이게 시스템화된 거죠. 그래서 그 쇼핑몰 그 홈페이지 만들고 막 그러니까 280억. 대부분이 그렇게 모여진 그 연예인 보고 아니면 다단계로 아름아름 나오는 고령자이거나 장애인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 진짜 수급해서 뭐 몇백만 원, 뭐 몇천만 원 정도를 겨우겨우 이렇게 했는데 다 그냥 사기로 다 털리는 겁니다. 1차 사기입니다, 이게. 1차, 2차 사기. 그 다음에 이제 2016년대 이게, 적발이 돼갖고, 일단은 그 수계, 강씨, 아니면 이런 놈들이, 몇몇 놈들이, 왜냐, 돈을 안 돌려주니까. 그러니까 빵꾸가 나니까. 그죠?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수익을 지급을 못 하잖아요. 그죠? 돌려달라고 하면 못 돌려주니까 사기로 고소가 되면 결국은 그 대표나 이런 놈들이 그 빵에 들어가죠. 근데 여기서부터가 2차가 되는 겁니다. 뭐냐면 당연히 얘는 빵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빵에 들어가는 거를 일종의 뭐라고 하나 다음 사기를 치는데 일종의 안전망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보통 우리가 빵에 들어가 있으면 구치소나 이런 데 들어가 있으면 그리고 구속돼 갖고 재판을 중이라고 하면은 다른 사기를 친다는 생각을 못 하죠. 그리고 수사하는 애들도 제 구속돼 있는데 제가 범죄를 저질 거 생각을 안 하죠. 큰 착각입니다. 이런 놈들은 애초에 1차 사기를 저지르고 고소가 들어오면 그래서 일부러 자기한테 우호적인 어떤 애가 자기를 고소하게 한 다음에 그걸 통해서 조금 비싼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구속되게끔 해서 일종의 그 빵에 들어온 다음에 수시로 그 변호사의 이 뭐 재판 준비한다고 명목으로 그 구치소 교도소 안에서 변호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옥중 경영을 합니다. 옥중 경영이라고 말이 참 뭐라 하기 참 뭐한데 이 재벌놈의 새끼들이 이렇게 옥중 경영을 하니까 똑같이 이 지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빵에 들어가서 변호사 가져온 핸드폰이나 인터넷 같은 걸 해갖고 거기서 화상회의도 하고 핸드폰 하면서 하고 그렇게 해서 또 똑같은 사기를 저지르고 다음 사기를 이게 가능하냐면 일단 구속 기소가 되고 재판이 진행되면은 그 재판이 진행되는 애들한테는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기소가 되면 수사는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놈은 이와 연결된 다른 사기라니까 수사를 해야죠.
그런데 이 보통 재판이 진행되면은 변호사님들이 어떻게든 뭐 증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6개월이 넘깁니다. 6개월이 넘기면 뭐가 되냐면 구속영장 기간이 돼갖고 불구속 상태로 석방을 해요.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가서 재판은 질질 받으면서 또 다른 사기를 또 하는 겁니다. 이상하죠. 이게 이 사기꾼들은 진짜 전문가 놈들입니다. 그리고 변호사 놈들도 붙고 여기에 관련된 조직들이 붙으면은 그러니까 한 번 또 피해받은 애들한테 또 그 피해자들을 또 다른 형태로 포섭을 해갖고 또 다르게 뽑아내고 근데 이미 이때쯤에는 피해액은 다 이미 다 사라진 상태입니다. 기껏해야 뭐 몇백억 했지만 이건 사실은 뭐 이건 약 작은 건데 몇십억 정도는 뭐 정도 있을까 말까 합니다. 이게 사실 그 전문적인 형태의 사기꾼들을 추적할 수 있는 수사 시스템이랑 전체적인 형태의 재판과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되는데 이거라는 경찰 애들은 사실은 뭐 사실 관심이 없고 그 개개의 피해자들만 상대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 전체적으로 이걸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그럼 기소를 하고 공소 유지를 하는 검찰 애들이 같이 해야 되지만 얘네들은 기소하고 공소유지 검사 따로 나가지고 별도입니다. 또 이런 어떤 그 뭐랄까나 약간의 우리나라의 사회 시스템의 빈 공간을 굉장히 잘 노리는 겁니다. 이 새끼들. 이런 쓰레기 사기꾼 사기 조직이 한둘이 아닙니다. 예, 이런 사기꾼들은 이 구멍난 사법망을 넘나들면서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실제로 경찰이나 검찰 애들은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아니면은 전문성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건 거의 없어요. 피해자는 수천 명이 넘습니다. 계좌 내역분은 먼저 1654명에 397억에 뭐 1차는 280억에 2차는 그럼 거의 뭐 800억이 넘는 겁니다. 700, 800억입니다. 근데 이놈들은 사기단은 한 뭐 대여섯 놈이 먼저 들어가는 놈, 거기서 하는 놈, 얘가 들어가면 다음에 또 경영하는 놈, 빼돌리는 놈. 그럼 걔네들이 그러면 형량이 얼마 될까?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기껏해야 뭐 지금 이것도 6년 정도 받았어요. 주범이. 그런데 기껏해야 이 정도고 더 많이 받지도 않고 바지 사자 분산시키고 빼돌리고 걔들이 한 5, 6년 살래하고 그 몇십억 집어주고 다른 놈들은 또 하다가 또 바지에서 또 해주고 이게 사실 대한민국의 사기공화국이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주 개판이죠. 이런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보험 사기는 더 심각하죠. 지금 아시아 경제에서 보험 사기 관련된 기획 기사를 쓰고 있는데 보험 사기범의 40%가 벌금형, 집행유예도 3분의 1입니다. 그럼 대부분은 벌금형의 집행유예입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보험 사기 형사 판결 137건을 전수 분석했는데 집행유예가 33, 벌금형이 40, 징역이 겨우 20%지만 실제로 이 징역도 기껏해야 몇 년 안 되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럼 이 보험료가 범죄자한테 나가는데 실제로 일반 국민들한테 전가하죠. 보험사놈들은. 그러니까 오히려 보험사놈들은 이 보험 사기범들을 전문적으로 상대하느니 차라리 돈을 주고 나머지를 일반 보험 가입자들한테 보험금 올리는 걸로 끝내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놈들이 변호사들 동원해갖고 아주 그냥 즐기게 달려들면은
실제로는 엄청나게 싸워야 되지만 보험사가 걔네들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그냥 해주고 마는 거죠. 근데 그 피해액은 엄청난 단위로 일반 가입자들한테 전가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는 자동차 보험, 뭐 일반 보험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실제로는 실제로 이 보험이 투명하냐? 투명하지도 않죠. 그리고 대부분 보험 사기는 내부자들, 보험 설계사, 보험사 관련된 것들 아는 놈들, 의료기관 관련된 놈들 다 연결되는 거. 그러니 대한민국에 차라리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보험 사기 쳐갖고 빼먹거나 아니면 대충 남의 돈으로 처먹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사회가 맞습니까? 물어보시면 이게 정의로운 사회 맞습니까? 제가 예전부터 보험사놈들이 제대로 된 보험 지급 관행이라든가 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형태의 기준을 가지고 미리미리 이걸 준비했으면 보험 사기범들이 달려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최소. 그런데 지들끼리 헤쳐먹고 보험금 줘야 될 사람들한테 안 주고 엉뚱하게 사기꾼들이 달려들면 알아서 잘 주고 여러분도 암보험 아니면 자동차 보험으로 해갖고 여러분이 다치고 그러면 받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진짜 작정하고 달려드는 보험 사기범들은 보험사놈들이 지레 겁을 먹고 보험금을 줘버리니까 일종의 성공 사례가 되는 거예요. 보험 범죄. 보험 범죄 성공 사례가 여러 건 있잖아요. 이게 대한민국이 이래도 되겠습니까? 꿰뚫은 세계사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다다음 주에 그 사인회 겸 강연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이북도 있습니다. 예.